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기도 터전 서대문 충정로 월강사 법주입니다. 오늘은 7월 7석입니다. 음력으로 칠성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칠성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우물하고 비가 왔죠. 눈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비. 그런데 여러분, 7월 7석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조, 조강지처.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막 정신이 삭갈리는 사람이 누구, 어느 회장님도 그렇고 있을 것입니다. 처 여자 기진여자. 조강지처. 자, 오늘은 7월 7석이니까 조강지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대여 떠나가나요? 나만 이렇게 아픈 건가요? 가난하면 사랑이 창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샥 빠져나갑니다. 그거는 진리일 수도 있고 또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연인들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인 듯 싶지만 가난해도 잘 헤쳐나가는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니 조강지처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뭐 누구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현실이니까 어느 기업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정말 우리 머릿속에 지진이 날 정도로 시끄럽죠. 그런데 조강지처를 벌이면 안 된다느니 하면서 또 누군가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금수저였는데 아무데나 조강지처를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말도 있죠. 그렇죠. 금수저 다이아몬드는 또 조강지처라는 말, 이게 쌀겨. 응? 전국조, 이게 술찌개미, 응? 술찌개미, 이거 쌀겨. 이거는 매우 작은 것이거든요. 술찌개미는 쌀이 없던 시절, 보리도 없던 시절에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저한테 조강지처를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말들이 함께 종종 조강지처 단어가 회자될 때 같이 말이 오르내리죠. 말 그대로 술을 만들고 남은 쌀 찌끄러기, 전국조, 술찌개미, 쌀겨. 요거 쌀겨 있죠. 여기도 쌀겨, 여기도 쌀겨를 합쳐진 글자로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고생을 나눈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고생을 나눈 아내는 나중에 남편이 성공하여 출세 가도를 달릴 때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옛날에는 처음에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약간 좀 색깔이 다른 사람도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왜? 처음에 결혼한 여자가 돈이 없다고 날라가 버렸습니다. 남편이고.
그런데 두 번째 만나갖고 너무너무 이렇게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 고생을 나눈 사람은 두 번째 만난 남편, 두 번째 만난 여자도 조강지처라는 의미를 요즘에는 현대에 와서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결혼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 여자 이상한 여자야, 나 두 번 결혼했는데 잘 살아, 그런 사람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강지처에. 어디 보잘것없는 음식만 나눴겠는가. 힘든 일, 굳은 일을 함께 겪어온 아내인 것이다. 조강지처의 배경이 된 고사에는 잠옷 뭉클한데 후한서 글서 후한서에 나오는 송홍전이라고 있습니다. 송씨 집안이시네. 송홍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후한 광무제 때 이거 오늘 제가 한문을 쓰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쓰는 것이니까 광무제 제 자꾸만 잊어먹어. 광무제 여기 광무제 때 그러니까 황제죠. 황제 후한의 광무제라는 황제 때 벼슬을 한 송홍은 인품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광무제는 당시 자신의 누나인 호양공주의 배필을 찾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공주님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긴데 우리 신 박사님이 누구냐고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끔이 아니라 많이 계셔요. 우리 신 박사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아래 동생, 친동생이에요. 사촌 육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이신 박근령 공주님. 대통령의 따님은 영애라고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옛날부터 그냥 박근령 공주님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양공주님 못지 않습니다. 호양공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요. 이 호수호, 달월에 여기 변양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아름답다.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박근영 공주님도요. 저는 호양공주님 못지않게 아름다우십니다. 말씀도 차근차근 잘하시고 유경수 여사님 닮으셔가지고 꼭 메모하셨다가 조용조용 저처럼 확 시끄러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조용 항상 조용 네네네. 그리고 옛날에 그 추운 겨울날 저한테 10,000원을 주시면서 그 속옷 추우니까 없었어요. 속옷도 없으셨는지 10,000원을 주시면서 속옷을 사달래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속옷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세성물정을 물으시는 우리 박근영 공주님의 남편 부군 되시는 분입니다. 신 박사님은 호양공주님 얘기가 나와서 저 박근영 공주님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는 과부인데 일찍이 우리 저 공주님은 과부는 아니고요. 호양공주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 쓸쓸히 지내던 차였고 호양공주 역시 송홍의 풍모와 인품을 좋게 생각되었던 걸 알게 되자 어느 날 광무제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송홍이 아내가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속담에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집이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꾸려 한다고 하오.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대답을 송홍은 대답하기를 신은 어렸을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술집게미와 쌀겨를 함께 먹은 아내는 마루에서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역시 인품이 고양함을 알 수 있겠으니 현대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예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조강지처라 불릴 상황도 드물지만 이러한 인품을 가진 남자라면 hun모를 떠나 존경과 사랑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창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는 혼인 서약을 하는데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그 언제라도 동고동락을 한 그 서약을 지키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결혼이 속성이란 것이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의 속성은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니까 양가 부모님들, 양가 조상님을 비롯한 관계에서 어려움도 이혼 사유가 되지만 배우자의 바람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니 동서고금 부부들의 이혼 사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결혼도 진중하게 만남도 진중하게 해야 할 것은 지장보살님께 조상님께서 인연의 합을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 백중을 맞아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하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음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든 인연, 모든 세상사의 모든 지혜를 얻어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월광사에서는 각각 가정 내 과만사성 촛불 신청 올리며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발언과 백중재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네, 법사님. 네. 아이고 오늘 무슨 네, 7월 7석이네요. 네. 음력으로 견우와 직녀가 네. 1년 만에 만난다 그러는데 네, 저는 요즘 제 아내하고는 예. 주 중에만 잠깐 만나네요. 아 네. 그렇죠. 월화수목 금요일 네. 오후에는 대구 그 부속 열전에 나가시니. 뭐 지금 뭐 조광지청 말씀 주셔서 그런데 오늘 나오면서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현관에서 네.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 아, 그 얘기를 하시길래 네, 내가 웃으면서 네, 잘 다녀오겠소라고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참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그게 굉장히 내 저기 버스 타러 가는데 여운이 크게 오더라고. 네. 뭐 사랑합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그 깊이가 굉장히 깊다. 은유를 타고 쫙 가슴에 와닿네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칠석은요, 박사님,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친한 친구 만났으면 할 말 없어요. 잘 썼니? 어떻게 지냈니? 매일 만나는 사람은 어제 한 얘기 오늘 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하고 내일 한 얘기 또 모레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도 그 재미로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칠석은 은하계의 동쪽 견우와 직녀, 동쪽의 견우와 서쪽의 직녀가 이렇게 헤어졌다가 오작교에서 오박내외 이거 있죠. 오박내외 안에 이제 신신은 나무사 만나 못다남 이 뜻이 오작교에서 하나로 만나는 칠석은 양수인 홀수 칠과 이렇게 겹치는 날입니다. 7월 칠석. 그래서 매우 길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 박씨 집안의 순애 어머님이 7월 칠석에 팥하고 쌀, 찹쌀 올려주셔서 저희가 팥죽도 하고 지금 또 청년밥상에 팥죽도 줄 거고요. 또 조현덕 어머니 쌀을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층 저 산신각에 올려놨습니다. 올라오기가 낑낑해서 4자루나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백중 때 떡갈아 해가지고 사람들 여럿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어머니 저 쌀 청년밥상에 올렸고요. 박씨 집안의 순애 어머님 찹쌀 그것도 요용하게 지금 우리가 백중을 맞아 또 추석을 맞아 저 떡도 하고 다 할 겁니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메뚜기 쌀이고 또 조동숙님이고 또 저 윤정옥님이고 너무너무 다 모든 분께 감사하고 또 윤하연님 촛불은 꺼졌지만 처음에 신청하신 분 2개 그거 제가 기도는 신규로 했지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7석을 맞아 박사님 예. 저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님이 합쳐가지고 마음으로라도 만나게 월강사라도 그래서 좋네. 예. 지수님께서 올려주셔서 여기에는 번호를 부여 안 했습니다. 그냥 0번. 예. 7일 7석 날이니까. 예.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 자, 그래서 여기 김지수 올립니다. 신씨 집안의 대자비 부처님, 신씨 집안 건강, 가만사상. 일단 남편이 건강해야 되니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님 건강 살펴주시옵소서. 모두 성불하시고 두 분을 잊지 마시고 여기 초로 올려주시고 월광사와 인연 되신 분, 폼생범사 인연 되어지신 분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을 여기 나를 잊지 말아요. 창밖으로 나를 잊지 말아요. 기억해 주시고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 이선희님 남편분이 지금 유씨 집안의 남편님 대주가 58년생 아직 한참 젊은 시기에 조금 편찮으십니다. 아니 많이 편찮으십니다. 조현덕 어머니 얘기할 때는 제가 가슴이 뭉클한데 현덕님 어떻게 이선희 엄마 얘기할 때도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네요. 부처님 남편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백중을 맞아 남편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선희 엄마가 여기 대자비 부처님 저 이선희 올리옵니다. 부디 남편의 건강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현덕 어머니 가족 건강, 이선희 어머니도 가족 건강, 지수님은 7월 7석
윤석열, 김건희 저 부부 잘 인연이 되어서 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애잔했습니다. 그 7월 7석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한국, 대만, 중국, 일본의 민간적 전설인데 이런 내용은 실질적인 신화입니다. 실질적인 것. 그래서 실지 얘기인데 전설로 남아있는 얘기죠. 일본은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양력 7월 7월을 7석으로 불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평안남도 대덕시에 대안시의 덕흥리 가면 여러분 역사책에도 나오죠. 5세기 초 광개토 태양 시절에 고분 벽화에 이렇게 견우와 직녀가 그려져 있습니다. 직녀는 이렇게 바느질 솜씨가 굉장히 했고 북두칠성의 수명장수와 복을 빌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만나서 조강지처도 있지만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도 다 같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만나서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다 받아들이면서 궁핍하고 어려울 때 결혼 생활을 가족을 이끌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요. 저 조강지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폭등한 집값이나 폭등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1월 7월 7석을 기점으로 옛날에는 숟가락이라고 했죠. 숟가락하고 젓가락 갖고 이부자리 하나 갖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하나 모아다 보면 작은 부는 이룹니다. 물론 큰 부자는 재벌들이 늘 얘기하고 빌 게이츠나 삼성이나 마스크가 얘기하듯이 큰 부자는 물론 한 푼, 두 푼 하나하나 모아서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절대 못 됩니다. 그러나 실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도 애플도 그랬고 그들도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세계적인 부를 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모아서 절약하면서 술집개미 먹듯이 궁핍하게 살더라도 신용을 잃지 않고 신뢰를 잃지 않고 남보다 좀 건박하면서 겸손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남보다 조금 더 일을 하다 보는 성실과 근면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늘은 아니지만 오늘 얘기지만 여러분 절대로 한 푼 두 푼 하나하나 모아서는 큰 부자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폭포와 같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로 살던 사람은 기회를 저버리는 거고 한 푼 두 푼 하나하나 술집개미 먹고 살듯이 그렇게 살고 신용과 신뢰와 성실과 근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고 오다 보면 크게 됩니다. 그것이 빌 게이츠요. 그것이 애플이요. 또 우리의 그 거상 임상옥 같은 사람 여부를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빚을 져서 주식이나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남의 동네 나라 얘기로 생각하고 일단 빚 없이 하나하나 이어가다 보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 인터넷 같은 데서요. 그 핸드폰 같은 데서 과잉으로 돈을 많이 주는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사기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내가 받는 급여에 비해 조금 더 주는 데는 가도 정말 왕창으로 많이 주는 데는 정말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7월 7석을 기점으로 요즘에 집값이 뛰고 모든 게 폭등한데도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요. 또 어린애들도 우리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을 부자를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신용과 신뢰가 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오십니다. 그것이 반드시 조상님께 대한 우리의 동기 감흥이요. 우리가 조상님을 응대하고 존경을 하면 그것이 조상님으로부터 받는 것, 지장보살님으로 받는 기회, 그것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자, 이 지금 네.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7일 7석날 네. 예. 지금 영호의 몸으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계십니다만 네. 두 분이 마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김지수님께서 예. 이렇게 두 분을 위한 촛불을 예. 올려주셨는데 예. 이 7일 7석날 지금 홍준표하고 네. 이 장동혁이가 이거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드네요. 예. 이 지금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 삼선 국회의원들과의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삼선 회동에서 이 장동혁을 많이 비판한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을 이기지 못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홍준표가 예. 견우 역할을 한 건지 직녀 역할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 삼선 못난이 삼선들이 네. 1.5선 당 대표를 무시하는 거다. 이 못난이 삼선들이라고 했어요. 네. 삼선 국회의원들이 1.5선인 이 장동혁이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살 길 찾기 바쁜 못난이들이라고 이 삼선들을 아주 비판했어요. 네. 이 장동혁이 흔들기 그만해라 이제. 어? 그러니 장동혁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견울 수도 있고 직률 수도 있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이 홍준표가 이 친한계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주 네. 우리 이 양반 배현진 의원 MBC 앵커 출신에. 네. 근데 배현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날카롭게 비판. 자기가 비겁했잖아요. 딸 같은 애를 거둬줬다. 딸 같은 애에서 내가 거둬줬는데 자질이나 품격, 자격이 안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야 이것도 지금 어디 보면은 배현진, 이 박정훈, 이 네. 박정훈도 이제 TV조선 앵커 출신인데 네. 이 두 사람 다 이 장동혁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시, 눈에 가시. 눈에 가시 같은 인물들일 건데 이 홍준표가 알아서 이렇게 저격해 주니까 정리해 주니. 예. 뭐 장동혁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홍준표가 또 그냥 있을 사람이 또 아니죠. 이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네. 5.18 포럼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됐죠. 인숙 의원이 이 시대 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다. 이진숙을 돈키호테가 또 비유를 했네. 자, 그래서 또 이 견우와 직녀 이 7월 7석에 홍준표가 이 장동혁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홍준표가 이진숙 5.18 포럼에 대해서 이 시대 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 같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진숙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보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정치보다도 큰 틀 안에서 역사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개인의 한 국회의원이나 또 국회의원 대 국회의원이 얘기할 게 아니라 역사는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가 판단해서 돈키호테라든지 이게 돈키호테가 얼마나 대단한 책 아닙니까? 세계인들이 글자 아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읽었을 겁니다. 세상은 돈키호테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도 돌아가는 겁니다. 다르게. 그러니까 자기 눈의 시선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 돈키호테가 왕중왕 옆에서 쇠무수리 같이 아들을 왕을 시킬지 그러면 이진숙 이 아들이 왕이 아니라 이제 아들을 갖다 은유로 하면은 자기 주변에 사람 있잖아요. 이 돈키호테 하다가 왕중왕을 시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이 돈키호테라고 홍준표는 표현했습니다만은 올림픽공원에서 이준숙을 대통령 이준숙이라고 연하게 됐다. 그래요? 왜냐면 대통령 후보 군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을 꺾었으니까. 예. 지금 3당을 다니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예. 자, 그렇고 네. 홍준표가 이 배현진을 향해서 이 딸 같은 애라서 내가 거둬줬는데 배은망덕하다 예. 이런 것 같아요. 예. 자질이나 품성, 인격이 안 돼서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자기가 키운 자식인데 어린애. 예.
버리겠다는 뜻인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는 이제 저 사람이라는 거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네. 감정이 변화됐을 때 그때는 참 아름답고 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사람은 변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카멜레온 같이. 네. 그랬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못 본 자기 탓이죠. 홍씨 아저씨 탓이죠. 그 배현진이 소란스럽게 만드는. 네, 배현진이 뭐 홍준표를 좀 비판하기는 많이 비판했어요. 근데 조금 난 마음 아프게 아팠는데. 예, 그러니까 뭐 자기를 키워준 예. 사람을. 그러니까 머리카락 달린 짐승 뭐 키우면 어쩌는데 사람이라는 건 이게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박사님, 예. 내가 이 사람한테 한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잖아요. 예. 부처님 말씀에도 바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든. 왜냐면 그 대신 내가 선의를 뭔가를 베풀면 이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칼날이 들어와요. 이게 돌아서 다른 제3자 사자한테 그 은덕을 받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바로 반응하지 말아라.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지켜보자. 자, 이 같은 아나운서 출신 중에 그 배 씨와 김은혜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큰 틀에서 볼 때는 김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배은만덕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엉뚱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으로써 같은 뭐 아나운서 출신의 김은혜가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나경원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한쪽이 떠들어대니까. 제가 뭐 잘못 얘기하는 걸까? 아니요. 우리 시청자분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네. 보고요. 자, 그리고 홍준표가 이 삼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네. 예, 이 못난이 삼선, 못난이 인형이라고 못난이 삼형제 인형 있지. 있는데 못난이 삼선, 못난이 인형이 딱 생각나네. 그렇죠. 이 홍준표가 이렇게 삼선 국회의원들 너가 참 못났다. 1.5선 당대표 무시하지 말고 너가 각자 자기 살 길 찾기 바쁜 못난이들이다. 장동혁이 무시할 게 아니고 예. 장동혁이를 흔들지 말고 잘 도와줘라. 예. 뭐, 예.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 이제 좀 지성을 갖고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저기 제가 가볍게 하는 것 같아서 지성을 갖고 얘기하면 장동혁 팔자에서 병오년에 이 사람이 무신일주입니다. 무신일주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암장이라고 숨어있는 글씨가 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임수. 그러면 병오년에 요 사중에 병화가 있습니다. 인양반이 갖고 있는 거. 그러면은 병오년에 사중에 병화가 있고 신중에 임수가 있는데 이런 팔자 구조는 강휘상형이라고 해서 강휘 빛날 휘입니다. 휘 서로상 또 비칠령 장동익이를 강휘상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휘 강강 강휘 강강에 강에 쫙 아름다운 동이 틀 때 있잖아요. 수평선에서 그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빛나리 빛나리. 그래서 이 여기 사중의 병화와 임수 여기 들어있는 임수의 조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운이 따르는 겁니다. 천운이. 그렇기 때문에 그 홍씨 의원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 힘을 비춰주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이 길로 가기 때문에 알터니를 주변에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거. 빼주는 거기 때문에 운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운이 지장보살님께 주시는 것이요. 우리 저 조상님들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백중 때 왜 맨날 천도제를 하냐 매해마다 생일은 제가 늘상 하듯이 산 사람은 매년 생일을 지내는데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렇게 이 백중 천도제도요 생일처럼 조상님에 대한 축하 파티를 하는 거 축하 잔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일을 해마다 축하하듯이 이렇게 축하받는 자신을 있게 한 선망 조상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의미로 당연한 일입니다. 백중일에는 한여름철 안거를 잘 공부하고 지내온 수행자들의 공력에 기대어
선망조상님께 불선업을 모두 제거해달라고 의신력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일이니 좋은 일이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중을 맞아 우리는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하게 하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자 창동역을 보십시오. 얼마나 조상제사를 잘 지냈는가. 이런 것이 강의상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계셔야 내가 반듯하게 있는 것이니 여러분 각 가정 내 가화만사성 만사여여 촛불기도 신청 올리며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